中国山東省出身の女性ティナは3日 SNS で動画を投稿しました。動画ではティナが3年前購入したという沖縄県島尻郡伊是名村に属する無人島屋那覇島を訪れた様子が映っています。ティナは同島の所有権を得女性当主になったと称しました。 최근 하나의 영상이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자기가 1억 원에 오키나와 섬 북부의 무인도를 구매했다면서 자랑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일본은 중국의 소리 없는 침략이 이미 시작되었다면서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일본은 과거 한국이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을 수수방관한 채 보고 있다면서 한참 비웃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작 자기들도 똑같은 수법에 놀아나자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미 슬기로운 해결책으로 중국인들의 유입을 막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중국 여성이 일본 오키나와의 무인도를 사들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열도에서는 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사히TV와 TBS 뉴스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말 30대 중국 여성이 소셜미디어에 자기가 오키나와에 있는 한 무인도를 사들였다며 이 섬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국 여성이 샀다는 섬은 오키나와에서 가장 큰 무인도로 알려진 야나하 섬이라고 하는데요. 이 섬은 오키나와 본섬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이 74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아사히TV는 이 여성이 섬의 절반 정도인 38만 제곱미터를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여성이 섬을 얼마에 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현지 부동산 회사에 따르면 이 3년 전에 섬의 약 절반 면적이 경매에 올라왔을 때 대략 1,500만엔, 한화로 약 1억 4,450만 원이었다고 전했죠. 정황상 이 중국인 여성이 헐값에 섬을 사간 것입니다. 이 매체는 과거 이 섬의 방문자 발언을 인용해 물과 전기조차 없어 살기 좋은 곳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중국인 여성이 섬을 사들인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적어도 거기서 살려고 구매한 것은 아닐 테니 무언가 저희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섬을 산 중국인 여성은 자신이 공개한 영상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업에 종사했고 약 3년 전에 사업 목적으로 섬을 샀다며 앞으로 아랍 왕자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사히TV는 취재를 통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도쿄의 한 컨설팅 회사가 야나하 섬을 구입한 사실을 파악했는데 이 회사가 여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구체적 내용 확인을 위한 취재진의 취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부 일본의 안보 전문가들은 이 섬에서 불과 60km 떨어진 곳에 미군 시설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 여성이 안보나 군사적 이유로 해당 섬을 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사카와 평화재단 선임연구원 오바라 부쇼는 오키나와 본섬에 군 기지들이 있어 정기적으로 라디오 등을 통한 정보 감시가 가능하다면서 중국은 민간 역시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NS에서도 국방과 관련된 문제가 커질지도 모른다. 일본의 위기다. 불안하다. 일본인은 중국 토지를 살 수 없는데도 중국인은 일본 토지를 살 수 있다며 우려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자본력을 앞세워 남의 나라 땅을 사모으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 것인지. 그렇게나 넓은 땅덩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틈만 나면 다른 나라에 가서 땅을 매수하고 영상에 나온 여성처럼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하죠. 일본에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한국 역시 같은 고충을 겪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 땅을 중국인들이 사모으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비단 제주도뿐만이 아니라도 지난 10여 년간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이 크게 늘기는 했습니다.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량은 2011년 3,515건에서 2020년 57,29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가운데 중국인 보유 토지도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늘어나기도 했죠. 그런데 실제로 따져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증가일 뿐 걱정할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인 보유 토지가 16.3배 늘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는 보유 건수 기준이고 면적 기준은 5.4배, 공시지가 기준은 3.7배 증가에 그쳤습니다. 중국인이 한국 땅을 다 샀다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통계가 빠진 분석인데요.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 대비 0.25%에 불과합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 국적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2.6%로 면적 기준 미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늘어난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09년 110만 명에서 2018년 200만 명을 넘어섰고 2019년 기준 221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 외국인 주민 가운데 중국 출신 비율은 42.6%입니다. 즉, 국내 거주 외국인 자체가 늘었고 이 가운데 중국인들이 높은 비율을 보이기에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의 부동산 점유율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점령이나 중국화라면서 우려할 정도의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과장을 하려다 보니 잘못된 숫자를 제시한 경우도 있었죠. 한 언론사는 한국 땅 사들이는 중국인 급증, 제주도 면적 90% 쓸어 담았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가 수정한 바 있습니다.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을 다 합치면 제주도 면적의 90%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인데 실제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 1999만 제곱미터는 제주도 면적 18억 4,900제곱미터의 1%대에 불과한 데다가 교묘한 표현으로 마치 제주도 땅의 90%가 중국 자본에 넘어간 것 같이 표현해놨죠. 심지어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면적은 최근 들어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제주도 내 중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 2017년 944만 제곱미터에서 2019년 927만 제곱미터, 2020년 914만 제곱미터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특히 중국인들이 몰리는 원인이었던 제도도 이미 개선했습니다. 제주도는 과거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 이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부동산에 5억 원 이상의 투자를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F2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고 거주 5년 후에는 영주권까지 주는 제도였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였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중국인들이 몰려서 여러 폐단을 낳은 것은 사실이고 한국은 이를 감지하고 이미 이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제도의 이름과 목적을 단순한 부동산에서 관광휴양시설 부동산으로 크게 축소하고 기준 금액 역시 10억에서 15억까지 상향시킨 것이죠. 이러한 제도적 정비에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겹치면서 한국은 앞서 통계와 같이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의 횡포를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이 아주 노골적으로 한국 땅을 손에 넣으려고 움직였던 일도 있었죠. 바로 충남 태안 먼바다 경렬비열도의 사례인데요. 가장 가까운 섬인 가이도에서도 50km나 떨어진 먼바다의 외딴 섬인 경렬비열도는 서해 한복판에 있는 무인도입니다. 3개의 섬이 늘어선 열도로 미개발 지역이라 거주민도 전기 여객선도 없이 등대 관리인만 파견되는 곳입니다. 그나마 어족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서 바다 낚시꾼들이나 가끔 찾는 땅이었죠. 그런데 중국이 이 땅을 손에 넣으려는 음모를 꾸민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서경렬비열도를 16억에 사가려고 했던 것인데요. 섬 소유주는 중국인한테는 절대 팔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중국인들은 한국인 브로커까지 구해서 계속해서 섬 소유주에게 따라붙었고 이 때문에 구매자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도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행동에 해당 섬을 사들이려 한 중국인들의 신원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점, 경렬비열도가 중국인들에게 거래될 경우 중국 불법 어선들의 거점 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아 단순 개인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국가가 무언가의 목적을 가지고 한국 땅을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은 발빠르게 경렬비열도에 대한 외국인 토지 거래 제한 조치를 내립니다. 그 후 섬 소유주에게 공시지가의 3배 금액을 제시해 국유화까지 시도했지만 가격 협상에 실패해 이건 불발로 끝났죠. 대신에 북경렬비도의 항구를 국가관리원 안으로 지정해서 직접적으로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걸로 경렬비열도에 뻗은 중국의 마수는 일단 차단하는 데에 성공한 셈이었는데요. 제주도와 경렬비열도에서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 한국은 중국의 소리없는 침략을 슬기롭게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막은 못 본 척한 채 일본은 한국이 중국에 잡아먹히고 있다면서 시시덕거렸죠. 한국이 마치 금사라기 땅은 중국에 다 내주고 나서야 뒤늦게 국가적인 반감을 반일에서 반중으로 바꾼 것처럼 말하면서 사실관계와 다른 것은 물론이고 심각한 일반화에 오류를 범하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식인이라면 이런 보도를 내놓을 틈에 자기 나라를 돌아보는 것이 현명했을 텐데요. 일본이 늘 그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억지로 외부의 적을 만들려다가 내부가 썩어간다는 것이 이번에도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열도는 전 국토가 크고 작은 섬의 집합이고
그래서인지 일본인들은 이번에 알만한 위치에 있는 섬이 홀라당 팔려나갔다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중국인들이 구매한 땅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는 등 온 나라가 사후역 방문 삼매경인데요. 과연 일본은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지 우리로서는 볼거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